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수행평가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파인더 정렬하는 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파인더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파인더 정렬하는 것은 원리는 이래요. 파인더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 주망원경은 굉장히 좁은 시야밖에 보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주망원경으로 원하는 목표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이 파인더 스코프고요. 그럼 파인더 스코프와 주망원경이 바라보는 시야의 방향을 일치시켜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수행평가 시에 망원경의 조립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립된 망원경을 이제 조작을 해서 파인더 정렬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자, 먼저 파인더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파인더하고 여기 있는 파인더가 조금 다른데, 파인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파인더는 6점 지지 파인더. 앞에 볼트가 120도 간격으로 3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3개가 있어요. 이 120도 간격이니까 어느 하나를 밀어주면 망원경, 그 파인더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런 파인더가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고, 요즘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앞쪽은 고무 밴드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파인더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학교 파인더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할 거고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한쪽은 용수철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볼트가 90도 간격으로 있어서 이쪽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두 개의 볼트만 풀고 조이고 하게 되면 이 파인더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파인더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이 볼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파인더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아직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밤에 우리가 관측을 할 때 파인더에 어떤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상이 주망원경으로 보여야 돼요. 다행히도 이 모든 파인더에는 십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십자선이 그려져 있어요. 파인더 안에. 그 파인더의 십자선에 어떤 대상을 오게 했을 때 주망원경에 오도록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정할 때는 그 역순이에요. 어떤 역순이냐면 우리가 주망원경에 어떤 대상을 오게 한 다음에 파인더를 조정해서 파인더의 십자선에 주망원경에 있는 대상이 파인더의 십자선에 오도록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정렬하는 과정은 그 반대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때는 이렇게 그 망원경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망원경을 먼저 망원경 적도의 클램프를 풀고 그 다음에 망원경을 상하좌우 움직여서 원하는 목표물을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하는 거죠. 이때 멀리 있는 물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물체로 파인더를 정렬할 건가를 정해야 되는데 가급적 멀리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물체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녀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레침으로 파인더 정렬하는 친구를 봤어요. 아파트 단지 옥상에 있는 피레침은 이게 1동에 있는 피레침인지 2동에 있는 피레침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주변의 다른 사물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 예를 들면 이분께서는 지금 이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태극기를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한대. 나무는 구별이 안 되죠. 옆에 있는 나무랑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태극기, 국기봉이 있는 거예요. 여기 관악산 정상에 이 태극기를 가지고 하면 될 거다 이거죠. 이때 주망원경의 시야는 원이니까 원하는 목표물을 시야의 원에 정확히 정중앙에 오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건 태극기를 지금 정중앙에 오도록 조준을 한 것 같죠. 태극기보다 더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국기봉 이런 걸 사실 중앙에 오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정중앙에 정확히 오도록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클램프를 잠가주는 거예요. 망원경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지만 잠그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중앙에 맞춰놓은 대상이 약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자꾸 반복 연습을 해서 그런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 망원경이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프를 잠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더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파인더는 6점 지지 파인더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파인더는 너무나 쉬운 두 개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움직여줘서
파인더에 보면 십자선이 있는데 이 십자선의 정중앙에 원하는 목표물을 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기봉 아까 여기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파인더에는 십자선에 국기봉이 와 있지 않잖아요. 이때 이 볼트를 움직여서 이 파인더의 태극기, 여기 있는 태극기가 파인더의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산 정상 부분에 여기 정상 부분에 있는 국기가 이쪽으로 오도록 얘를 움직여주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뭐냐? 자,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상이 어떻게 되냐? 특히 파인더는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는, 즉 180도 회전된 도립된 상으로 보입니다. 도립 실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시야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한번 이렇게 90도 회전했기 때문에 180도 회전된 것이 아니라 180도 회전된 상이 한번 반사된,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우만 바뀌거나 아니면 상하만 바뀐 이런 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내용은 여러분 모르더라도 파인더 정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인더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달을 관측하고자 할 때 달을 요 파인더 십자선 중앙에 오게 하면 주 망원경에도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보통 파인더의 시야각이 약 5도예요. 여기 파인더가 보이는 시야각이거든요. 이게 약 5도 정도를 파인더가 볼 수 있는데 달의 각 크기는 0.5도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달이 몇 개가 들어가? 그렇죠. 한 10개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10개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인더의 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주 망원경의 시야각은 예를 들면 저배율일 때도 이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주 망원경에 달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주 망원경의 시야 방향과 파인더의 시야 방향을 일치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파인더 정렬이에요. 고배율로 관측할 때는 이게 더더욱 중요해져요. 고배율은 달 하나도 제대로 우리 그 주 망원경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0.5도보다 더 작은 0.2도 요 정도를 우리가 고배율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파인더에는 분명히 보이지만 주 망원경에는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인더 정렬할 때는 저배율 한 다음에 반드시 또 고배율로도 한번 파인더 정렬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시야각을 보게 되면 저배율은 이렇게 넓은 범위를 보는데 약 1도 이상 보죠. 달이 0.5도니까 1도 이상을 보는데 저배율일 때는 한 0.2도? 이 정도. 한 5배 이상 또 더 배율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인더 정렬할 때 반드시 저배율로도 해주고 고배율로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애써 정렬한 그 파인더를 함부로 무리를 가해서 함부로 충격을 줘서 파인더의 정렬 방향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측을 할 때는 항상 매우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얼마나 파인더를 정확하게 정렬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정렬하였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그런 평가 척도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는 망원경에 무리를 주진 않았는가, 망원경 조작 방법이 정확한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연습해서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다음 시간에 파인더 정렬 관련된 수행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